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문장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부정형 문장이 아닌 긍정의 문장으로. 둘째, 타인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인 주체형으로. 셋째, 과거 시점이 아닌 미래의 시점으로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문학의 숲 전영임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불안하고 삭막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이 아닌 긍정, 또 내가 주체가 되고 미래 시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불안해하지 않겠다보다는 편안하고 싶다. 남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보다가는 나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나는 소심하고 게을렀다가 아닌 나는 대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어떤가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오늘은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걷는 문학의 숲 산책 시작합니다. 첫 곡으로 드리죠.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모두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세상 모두가 다 사랑이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사랑이 많이 필요할 때죠. 네, 다음은 꽃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카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혹시 모카꽃을 아시나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릴 때는 모카꽃이 참 많았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사라져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이제 한두 그루씩 보여서 정말 모카꽃을 보니까 반갑던데요. 아이보리 또는 연분홍색 꽃이 피죠. 얇은 습자지처럼 꽃잎은 좀 큰데요. 얇은 그 꽃잎이 겹겹이 쌓여서 하나의 송이를 이루고 있죠. 그 꽃이 지고 나면 반타원형의 열매가 달리는데요. 그 초록용 열매를 반으로 가르면 그 속에 뽀얀 속살이 있습니다. 그 속살을 꺼내 먹으면 약간 사캉사캉한 그런 과일도 아니고 야채도 아닌 야채의 줄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그 열매가 익으면 점점 몸을 부풀려서 새하얀 모카솜으로 변하죠. 충분히 익고 나면 껍질은 누렇게 마르면서 툭툭 터지는데요. 그때 그 안에 압축되어 있던 하얀 솜이 몽글몽글 다시 피어올라옵니다. 그래서 모카꽃은 두 번의 꽃을 피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모카솜을 타서 원앙금침을 만들어서 시집가는 딸에게 혼수로 해주기도 했죠. 엄마들이 밤새 이불을 만들면서 딸에게 시집가서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쳤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상상도 어려운 아주 까마득한 일이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결혼을 할 때도 모카솜 이불을 혼수로 가져왔는데요. 도톰하고 또 묵직해서 다루기는 좀 힘들지만 아주 포근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요즘 무섬에도 있더라고요. 무섬에도 있고 안동의 채화전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가끔 어느 집 앞 화단에 심겨져 있는 것도 보았는데요. 기회가 되면 내년 여름쯤이 되겠죠. 그때 그 초록 열매를 한번 따서 먹어보세요. 아주 아삭한 맛이 씹는 그 오묘한 소리와 맛에 반할지도 모르니까요. 자, 오늘은 그 모카꽃의 전설 속으로 잠시 산책해 봅니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추억만이 남아있겠죠.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우게 변해버린 것 계절이 바뀐 탓일까요? 찬바람이 불면 그댄 외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목화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많은 남성들이 가슴앓이를 하며 청혼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남자도 권력을 가진 남자도 모두 싫다며 쳐다도 안 보던 그녀는 어느 날 가난한 상인이 건넨 꽃 한 송이를 받고 그만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목화는 결혼을 하여 가난했지만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시샘하는 또 다른 신이 있는지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차출되어 간 남편이 그만 전사하고 적군에게 백기를 든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남편도 죽게 되자 더 이상 먹을 것도 또 따뜻하게 지낼 곳도 없는 그녀는 배고픔을 못 견디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 살점을 잘라내어 딸에게 먹였답니다. 생살점을 떼어내어 딸에게 먹였던 목화는 그렇게 한 지 며칠 만에 결국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마을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자식이 없는 어느 부잣집에 딸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무덤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엄마의 무덤에 왔다가 그 새싹을 발견한 딸은 그 싹을 길러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을 캐다 마당 꽃밭에 심었습니다. 그 해는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신기하게 그 풀은 물을 주지 않아도 싱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주 신기한 식물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열매가 툭 터지면서 그 안에서 하얗고 보송보송한 부드러운 소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도 목화가 딸을 잊지 못하고 추운 겨울 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소음을 보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 식물의 이름을 목화로 불렀다고 합니다. 고려말 문익점이 몰래 붓뚜껑 안에 씨앗 10개를 가져온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예전에는 이불솜으로 많이 사용해서 동네마다 솜틀집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식물입니다. 특히 목화 씨에서 씨를 뽑아내는 방적기를 만든 사람이 문익점의 아들 물레라고 해서 물레라고 하고 실로 천을 짜는 방직기를 개량한 것이 물레의 동생 문영이라서 솜으로 짠 옷감을 무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화의 원산지는 인도,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에서 재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목화꽃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대로 잠들고 싶다. 내내 소처럼 꿈만 실컷 꾸다가 고운 사랑의 씨앗 하나 품은 채 다음 세상으로 떠나고 싶다.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너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길을 비춰주겠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눈물이 고인 너의 눈 속에 슬픈 춤으로 흔들리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가난한 살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
들려주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이토록 더운 사랑 하나로 내 가슴에 묻히고 싶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삶의 끝자리를 지키고 싶네.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너무 멀리 서 있는 내 네, 권진원 씨가 부른 내 사람이여 듣고 오셨습니다. 다른 때는 바로 연결해서 신앙송이 들어갔었죠. 오늘은 제가 자랑 하나를 하려고 잠시 신앙송을 미뤘습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시집을 냈습니다. 나무가 그리는 그림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시 보다가는 시조를 써왔거든요. 시조를 써왔는데 3장 6구의 45자 내외의 그 단촐한 뭔가 형식에 딱 매이는 듯한 그런 간결한 느낌이 좋아서 시조를 써왔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월간문화 공모 등단을 하고 올해 문예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 시집 자랑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제 시집에 실린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무가 그리는 그림, 이거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살아계시면 99이 되시는데요. 20여 년 전에 30여 년 됐네요.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시절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글을 잘 모르셨어요. 글을 잘 모르셔서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하셨고 또 자존감이 낮으셨는데요. 제가 갈목비라는 수필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린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조금 길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시면서 혼잣말 하시던 그 모습이 어느 날 문득 생각나서 썼던 시였는데요. 그 시의 제목을 책의 제목으로 정해서 책을 출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목은 그 시집의 제목 나무가 그리는 그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그리는 그림 전영임. 세상에 난구가 그림을 그린대. 못 배운 나보다 100배는 더 똑똑한갑다. 남영문 열어놓고서 시름으로 뱉던 말씀. 그 나무 부러웠을까? 둥치 아래 잠든 당신. 실바람 이명처럼 그 음성
나를 때마다 매끈한 너울가지가 웃어주던 유년의 집. 오늘은 먼 기억 속 당신을 그리네. 낱낱한 붓이 되어 처연하게 그리네. 메말라 야윈 가지가 생기살금 머금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네, 양희은 씨가 부르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방송 안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89.1MHz 영주 FM 라디오 전영임의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을 듣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주 FM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한 YFM 앱을 가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방송되는 저희 영주 FM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 우리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글을 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던가요? 오늘은 순 우리말 낫, 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지읒, 낫, 겨의 티귿, 낫, 곁. 낫곁이라는 말은 한낮부터 해지기까지의 시간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전반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사회에서 하루 동안의 시간 셈 방법은 낮에는 해가 지나는 길을 따르고 또 밤에는 별자리의 노인 모양에 따랐다고 합니다. 정오 무렵부터 오후 3시경까지의 반나절을 낮곁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그 시간을 낮곁이라고 한답니다. 아마 볕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자외선이 가장 강할 때가 11시부터 4시라고 하는데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을 낮곁이라고 한답니다. 낮곁은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고요. 세상의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며 또 하루 중 가장 더울 무렵이기도 하죠. 낮곁, 하루 중에 가장 만물이 왕성하고 더운 시간을 낮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따지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따지기. 이른 봄에 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할 무렵, 그때를 따지기라고 한답니다. 얼었던 흙이 녹으면 땅이 질펀하게 되죠. 이 따지기는 땅이 진 시기, 그 다음에 해토머리, 또 해빙기 따위의 한자말로도 대신 쓸 수 있는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낮곁의 예문을 보면요. 푹푹 찌는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낮곁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뜨거운 시간을 말하죠. 또 따지기에 대한 예문을 보면 따지기에 열리는 시골 학교 졸업식을 흙바닥의 운동장에서 치르고 나면 내 신발이며 바짓가랑이는 온통 벌건 황토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기 십상이다. 따지기에 열리는 햇봄을 말하겠네요. 땅이 막 녹기 시작하는 그런, 요즘에는 이런 학교는 없겠죠. 자, 오늘은 낮곁, 한낮부터 해지기까지의 시간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전반부, 또 따지기, 이른 봄에 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할 무렵, 두 개의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자, 아이유가 부릅니다. 개여울.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바보사랑 박성철. 인형을 좋아하는 지혜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척 한 분이 소녀의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인형을 보고 친척이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인형들 중에서 너는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니? 친척의 물음에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지혜는 친척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그 인형을 보시고 제발 웃거나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지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인형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인형은 팔 한쪽이 떨어지고 겉옷은 낡고 닳아 볼품이 없었습니다. 친척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다른 좋은 인형들이 많은데 넌 왜 이 인형을 좋아하는 거니? 지혜는 친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인형이야말로 제 사랑이 가장 필요한 인형이거든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바보라 비웃어도 설령 놀림거리가 된다 해도 나는 바보가 부럽습니다.
남들이 즐기고 떠난 자리를 청소하며 흐뭇해하는 바보. 친구가 버스표를 잃어버렸을 때 내 마지막 남은 버스표 한 장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바보. 푸른 하늘이 오염되어 제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슬퍼하는 바보. 남의 슬픔이 마치 제 슬픔인 양 눈물 흘리는 바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볼 때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인 양 미안해하는 바보. 나는 그런 바보들의 순수함이 좋습니다. 제 것 하나 못 챙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한다 해도 가끔은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천 넘어 빈들엔 울어 지친 소리는 내 텅 빈 가슴을 채우니 어느 하늘 밑 부드러운 손길 있어 그 소리 조용히 달랠까.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그대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가득한 곳으로 비바람 가슴으로는 날리며 저 새가 나는 날 우린 모두 알리라. 그 소리 그 깊은 아픔을 모두 나아가 조용히 머리 숙여 그 소리 그 아픔 맞으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그대 창밖에 슬픔을 따라가 내 꿈 깊은 곳에 심어두리라. 그대 가슴 속 아픔을 따라가 내 꿈 깊은 곳에 심어두리라. 난 날아가는 한 마리 새가 되리. 그대 가슴 속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2020년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달력의 마지막 장이 외롭게 남았습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한 해였죠. 코로나19가 고개를 숙이는가 싶더니 다시 그 발칙한 고개를 반짝 드는 그런 시점인데요. 미래를 점치는 SF 영화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일, 마스크 꼭 하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이되 마음만은 멀어지지 말며 요즘은 또 좋은 SNS가 있잖아요. 서로 소통하며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같이 교육을 받아도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요즘은 많은 것 같은데요. 얼굴, 코와 입을 볼 수 없으면 눈으로 대화하는 것도 좋겠죠. 눈에는 마음의 진실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은 월요일 오후 4시, 금요일 오전 10시 방송되는 거 아시죠?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경애 씨의 옛 시인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함께 걷는 문학의 숲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시